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주의 신비로운 기원에 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학자들이 제시한 놀라운 이론들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예정입니다. 빅뱅에서부터 멀티버스, 심지어는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가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흥미진진한 우주 탐험에 동참해 보시겠어요? 그럼 오늘의 딸깍 지식, 우주의 생성 가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빅뱅 이론,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높은 밀도와 온도를 가진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 제시하는 우주의 기원입니다. 이 작은 점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은 우주를 급속히 팽창시켰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광대한 우주를 형성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이론은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의 아이디어는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발견으로 과학적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 복사는 빅뱅 직후 남은 열의 잔재로 우주가 어떤 초점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론은 우주의 팽창 속도와 초기 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나이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시작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정말로 우주 전체가 이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정상상태 이론. 정상상태 이론은 우주가 항상 존재해왔으며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되어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프레드 호일, 토마스 골드, 그리고 허먼 본디가 1948년에 제안한 이 이론은 빅뱅 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으며 새로운 별과 은하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이 이론에 큰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가 한때 매우 뜨겁고 밀집된 상태였음을 시사하며 빅뱅 이론을 더욱 강화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상태 이론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며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연 이런 우주의 모습이 현실일까요? 멀티버스 이론. 우리 우주가 무한한 우주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멀티버스 이론은 과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이론은 각기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멀티버스 개념은 과학과 철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토론되어 왔으며 특히 양자역학과 우주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 우주의 독특한 특성과 그 기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우주에서는 중력이나 기타 물리 법칙이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죠. 멀티버스 이론은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물리학적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직접적인 관측 증거가 부족하며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우리 우주가 실제로 무한한 우주들 중 하나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이클릭 우주 이론. 우주가 반복적인 팽창과 수축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사이클릭 우주 이론은 이러한 놀라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다시 수축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합니다. 각 순환은 새로운 빅뱅으로 시작되어 빅크런치로 끝나며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탄생과 종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하며 우주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이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순환적 우주론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물리학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이론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으며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우주가 실제로 이렇게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브레인 월드 이론. 우리 우주가 사실은 더 큰 다차원 우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브레인 월드 이론 또는 멤브레인 이론이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 우주가 더 큰 다차원 공간의 멤브레인 브레인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멤브레인은 다차원 우주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우주를 포함한 여러 우주가 이러한 브레인에 내장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특히 촉근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의 기본 구조와 우주론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브레인 월드 이론은 우리 우주의 위치와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서 우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 또한 직접적인 관측 증거가 부족하고 이론적인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과연 우리의 우주가 이러한 거대한 다차원 공간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가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는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놀라운 이론입니다. 닉 보스트롬이 2003년에 제시한 이 가설은
현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의 본질과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재고하게 만듭니다. 특히 만약 현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일 경우 우리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 가설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실제로는 시뮬레이션 내에서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가설은 현대 과학과 철학의 중요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와 우리 자신의 삶이 과연 단순히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플라즈마 우주 이론. 플라즈마 우주 이론은 전기와 자기 상호작용이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전통적인 빅뱅 이론과는 다른 접근을 취하며 우주의 대부분이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전자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1960년대 한스 알벤에 의해 개발된 이 이론은 우주의 별들과 은하들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플라즈마 우주 이론은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는 현대 천문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광범위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즈마 역학을 중심으로 놓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력 기반 이론들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실제 우주의 동작 권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우주의 광대한 구조가 전기적인 힘에 의해 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퀀텀 그래비티 이론. 퀀텀 그래비티 이론은 양자역학과 중력이 통합되어 우주의 생성과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중력과 양자역학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로 우주의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가장 큰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퀀텀 그래비티는 중력의 양자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접근 방식 중 하나로 가장 주목받는 방식은 루프 양자 중력과 문자열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우주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려는 물리학자들의 노력을 대변하며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퀀텀 그래비티 이론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블랙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실제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이 양자역학과 중력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창조론. 창조론은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종교적 혹은 철학적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과학적 설명과는 별개로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신적인 창조 행위로 설명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창조론은 세계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창세기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와 유사한 창조 이야기는 다른 많은 종교와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론은 과학적 방법론과 구별되며 종종 창조주의 신학적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 가설은 우주와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종교적 신념 체계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과학 커뮤니티에서는 창조론이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증할 수 없는 믿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창조에 의한 것일까요? 안트로픽 원리. 안트로픽 원리는 우주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정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물리적 상수와 법칙들이 생명체, 특히 인간 생명의 존재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가 마치 인간의 존재를 위해 맞춤 설정되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우주론과 철학에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합니다. 안트로픽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한 안트로픽 원리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우리가 존재하고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한 안트로픽 원리는 우주가 인간의 존재를 허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특정한 조건들이 마치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 고도로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과학적 증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철학적 추론에 더 가깝습니다. 안트로픽 원리는 우주가 우연히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는 인간의 존재를 위해 특별히 조정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봤습니다. 빅뱅부터 시뮬레이션 가설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신비는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주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지식을 탐험하는 것도 모두 시뮬레이션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시청자님들과 만나 저희의 채널이 성장하는 시뮬레이션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시뮬레이션 속의 장면을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일지 아마도 여러분이 결정할지도 모르겠네요.